그래서 뭐 위에서 보강도 좀 해달라고 했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2차 함수를 처음에 배울 때 요거부터 배우거든요. 중학교 때 2차 함수 요거부터 배워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는 꼭지점이 하윤아 어디지? 아니 0,0 그쵸?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는요. 그러니까 2차 함수 여러분 이건 알잖아요.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꼭지점,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꼭지점인데, 자, y는 ax 제곱이라고 써지는 2차 함수는 항상 꼭지점이 0,0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 자, 요렇게 그려지던가, 맞아야지. 자, 이렇게 그려지던가, 아니면 요렇게 그려지던가 둘 중에 하나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자, 지금 파란 그래프처럼 요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어떤 방향이라고 하죠? 어디로 볼록이라고 하죠, 이거를? 아래로 볼록, 그치?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냐, 아니면 밑에 빨간 건 뭐라 그래? 위로 볼록한 모양이냐, 이건 달라질 수 있지만 꼭지점이 0,0에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모든 2차 함수의 공통점입니다. 꼭지점이 여기라는 거.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A 자리에 1이나 2나 3 같은 양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디로 볼록하게 돼요? 어디로? 희주야 어디로 볼록해? 아, 이렇게 돼요? 그죠? A가 양수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이 A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강효가 이 자리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같은 숫자가 A 자리에 들어가면 위로 볼록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것은 A 값이 0보다 작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자, 이제 여기다가 이런 짓을 합니다. 자,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x 대신에 x-p를 집어넣어주고 뒤에다가 플러스 q를 이렇게 더해주는 이 행동은 이 그래프에다가 어떤 변화를 줄까요?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러죠? 그래프 자체를 모양은 유지시키면서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치? 평행이동이라고 하죠. 평행이동.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평행이동이 들어가게 되면 자, 이거를 평행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평행이동이 되냐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겨지게 되고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겨지게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는 꼭지점이 0,0에 있다라고 그랬잖아 무조건. 근데 이 꼭지점도 요 평행이동된 양만큼 이렇게 옮겨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써져 있는 친구는 꼭지점을 물어보면 태연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자, 원래 요 녀석은 꼭지점이 0,0이었죠. 근데 요렇게 변화되면 어떻게 했다고? x축 방향으로는 p만큼,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옮겼어요. 그러면 0,0이었던 꼭지점이 얼마 컴마 얼마로 바뀌겠어? 맞아요. p, q로 꼭지점이 옮겨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모양을 2차 함수의 무슨 형이라고 얘기하죠? 이름이 있잖아. 표준형이라고 부르지.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이 표준형에서 가장 좋은 점이 꼭지점을 바로 한눈에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2차 함수를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표준형을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이 모양을 만났을 때 꼭지점도 바로 뽑을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제시하는 정보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함수를 던져줬을 때 얘가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가 바로 보여야 돼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 그러면 윤서가 한번 대답해보자. 자, 요거랑 비교하면서 대답하면 돼요. 요렇게 생긴 함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일까?
마이너스 1,4. 그렇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1,4입니다. 소리 오케이? 지현이 오케이? 희주도? 그죠? 가야도? 네. 강혁이? 하연이? 태연이? 꼭지점 여기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잖아. 이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은 희주야 무슨 뜻? 위로 블록해.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4에다가 꼭지점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위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기는 이차 함수겠구나 라는 정도를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항상 함수를 이런 꼴로 주지 않죠. 이렇게 준단 말이야.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주면 이거는 딱 봤을 때 꼭지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이렇게 다 전개되어 있는 모양은 우리 무슨 형이라고 그러죠? 아까 PQ 들어가 있는 거는 표준형이라고 불렀잖아. 그지? 표준형. 이렇게 다 전개되어 있는 거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꼭지점이 안 보이니까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그지? 윤서야 위에서 이거 바꾸는 거 배웠죠? 그죠?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처음에? 어떻게? 2로 이거 표준형으로 바꿀 때 어떻게? 나누면 안 돼. 2로 묶어요. 어디까지만 묶냐면 여기까지만. 그래서 2로 묶고 x제곱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몇 x? 좀만 크게 말해줘. 뭐라고? 3x. 그치? 3x 여기까지 묶어놓고 자 1은 묶을 필요 없어요. 요렇게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희주야 요 자리에다가 이제 내가 이걸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를 더해주는 거잖아. 어떻게 찾죠? 그 숫자? 그치? 마이너스 3에 대한 반의 제곱. 그쵸? 반의 제곱. 근데 마이너스 3의 반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4분의 9죠. 태연아 마이너스 3의 반의 제곱이 4분의 9라는 거 알겠어? 마이너스 3을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그걸 이렇게 제곱한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 돼? 4분의 9. 그 4분의 9라는 숫자가 있어야지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다가 반의 제곱에 해당되는 4분의 9라는 숫자를 더해주고 또 빼줍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소라 이렇게 세 개가 만나서 이제 무슨 식을 만들겠어? 그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겠죠?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4분의 9는 지금 괄호 바깥으로 쫓겨나야죠. 근데 괄호 바깥으로 나갈 때는 그쵸? 요거 곱해져서 나가는 거니까 얘 분배를 받아서 나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9. 그치? 요렇게. 그럼 둘이 계산하면 얼마가 돼? 그렇지.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표준형이 완성이 된 거고 이렇게 표준형이 완성이 됐을 때 강혜가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어디로 볼록한 함수인가요? 아래로 볼록한 함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꼼꼼하게 설명을 한 거고 앞으로 이제 풀 문제들에서는 이 과정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할 겁니다. 혹시 내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잘 안 되면은 지금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듣기를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주세요. 알겠죠?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꼭지점을 찾을 수 있고 꼭지점 찾아야 문제가 풀리거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형태를 얘기했어. 요렇게 생긴 것을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요렇게 생긴 것을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이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얘가 표준형, 얘가 일반형. 여기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써져 있는 모양도 가끔 보여요. 요렇게. 요렇게 써져 있는 모양. 요렇게 써져 있는 모양은 내가 그냥 임의로 이름을 붙였어. 이거는 인수분해 형이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인수분해 형. 자, 인수분해 형으로 나와 있을 때는 어떤 걸 찾을 때 편할까요?
여기서 이 지금 이 알파하고 베타는 뭐를 가리키는 부분일까요? 하윤아 뭘까 여기가? Y절편? 아니야. 응? 뭐요? PC는 뭐예요? 응? B? B요, B. B? A, B, C 할 때 B? 예. B를 가리킨다고 얘네가? 네. 아닌데요? 왜요? 뭐야말로 왜요? 이게 왜 B를 가리켜? 전개하면 딱 되잖아. 아니야. 하나씩 해봐. 자, 이 표준형은요. 표준형에서 등장하는 P, Q가 뭐랬죠? 꼭지점이야. 그치? 그러니까 표준형의 최대 장점은 꼭지점이 보인다는 게 최대 장점이야. 그러면 일반형은 장점이 없을까? 일반형도 장점이 있어요. 일반형이 갖는 장점은 뭘까요? 좀 전에 하윤이가 Y절편이라 그랬지. Y절편이 잘 보이는 게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의 이 맨 끝에 있는 C 있잖아요. 얘가 바로 이차함수의 Y절편입니다. 그래서 C가 Y절편이다. Y축하고 만나는 점 Y절편이다라는 게 일반형의 장점이야. 그러면 인수분해 형에서의 이 알파하고 베타 이건 뭘 것 같아? X절편이야. X절편. 사실 이차함수라는 게 이 세 가지 모양을 정확히 이해해가지고 필요에 맞게 잘 써줄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리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래프를 던져주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그럼 이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겼겠네 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X축하고 1과 4에서 만난다는 정보를 줬잖아. X절편을 준 거란 말이죠. 그럼 X절편을 줬을 때 여러분들은 표준형이나 일반형으로 시작하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요. 못 찾아요, 식을. 근데 이거를 인수분해형으로 바로 알파랑 베타 자리 1, 4 집어넣어서 요 모양으로 한 줄 딱 쓰는 순간 그런 문제가 풀린단 말이죠. 어떻게 풀려요? 그 다음에 뭔가 문제에서 더 주어진 게 있겠지. 그걸 이용해서 A만 찾으면 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1이고 이게 4라는 걸 이용하는데 표준형이나 일반형으로 시작해서 이걸 쓰려고 그러면은 못 써요.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X절편을 주어주면 X절편에 관련된 모양으로 쓰는 거고 아니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만약에 뭐 3,1이래.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뭘로 시작해야 돼? 꼭지점을 아니까 표준형으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y는 a괄호 꼭지점이 3,1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줬느냐 내가 찾고 싶은 게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모양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그게 이차 함수를 잘 풀어내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를 앞으로도 문제를 풀면서 계속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뒤쪽에 가면서 또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39쪽으로 가볼게요. 39쪽에서 못 썼어 아직? 다 쓰면 얘기했어요. 썼어? 아니 39쪽에 있는 그 첫 번째 문제 같은 것도 자 39쪽에 161번 문제 같은 것도 문제를 딱 보면 뭘 알려줬니? 꼭지점을 알려줬지. 이걸 꼭지점을 알려줬는데 여기서 지금 A랑 B랑 C를 먼저 찾으려고 애를 쓰면 그게 더 어렵다고요. 꼭지점을 알려줬으면 우리는 뭘로 시작해? 표준형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y는 a괄호 x-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바로 쓸 수 있죠. 거기다가 그러면 0,3을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는 거지. 얘를 대입해서 a만 찾으면 그럼 완성되는 거잖아. 그치? 그쵸? 윤서야 여기다 0,3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y 자리에 얼마가 들어갈까? 3은 여기 0 들어갔으니까 요만큼이 뭐가 돼? 아니지 여기 0 들어간 거잖아. 앞에 a 붙어 있으니까 a 하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 값이 얼마구나? a 값이 1이구나. 그래서 a 값까지 나오면 우리는 이 이차 함수가 요렇게 생긴 이차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를 전개시켜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써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a, b, c가 이제 보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무슨 모양으로 풀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요거랑 그대로 비교해보면 태연아 a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1이고 b는 얼마? 마이너스 2고 c는 얼마? 3이죠. 그럼 a 빼기 b 빼기 c는 얼마일까? 0입니다. 그쵸? 0.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봐봐. 자, 162번도 보세요. 162번에서 x 절편이 0이랑 1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 푸는 거 딱 보면 2차 함수에 대해서 지금 얼마큼 알고 있는지가 바로 드러나는 거야. x 절편을 알려줬으면 뭘로 출발해야 제일 편해? 인수분해 형으로 출발해야 제일 편해. 그죠? 인수분해 형인데 자 y는 a괄호 x-알파 x-베타 이게 인수분해 형이었잖아? 그럼 여기 알파랑 베타가 지금 x 절편이니까 얼마랑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0이랑 1이 들어가야 돼. 그지? x 절편. 그러면서 맨 앞에 붙어있는 숫자도 지금 얼마인지 말해줬죠. 문제에서. 여기 있잖아요. 이거 맨 앞에 붙어있는 숫자. 그지? 이 맨 앞에 붙는 숫자는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인수분해형이든 항상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2면은 여기 2인 거예요. 그러면 뭐 완성된 거 아닌가? 2하고 여기 0 들어가면은 첫 번째 괄호는 그냥 x가 되겠고 두 번째 괄호는 x-1 한 방에 나온다는 거죠. 식이. 그치? 그래서 요거 전개시켜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2x 요렇게 해버리면 역시 완성됐고 a, b 찾으면 마이너스 2하고 0이잖아. 하윤아 답은? 그쵸. 자, 요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자,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으려면 일반형, 표준형, 인수분해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는 그래프를 보면서 부호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164번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건데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볼게. 자, 이 그래프 하나를 보고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를 요렇게 썼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썼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썼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지금 모든 문자들의 부호를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서. 자, 먼저 얘부터 볼게요. 얘부터. 소라. 요 모양에서 A의 부호는 뭐겠어? 그쵸. 이거는 그냥 아래로 볼록한 모양만 보면 되죠. 맞죠? 얘가 양수라는 것은 일반형이든 인수분해형이든 다 똑같이 A가 양수란 얘기죠.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P하고 Q의 부호는 어느 점만 보면 알 수 있다? 그죠? PQ가 꼭지점이니까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재현아 여기에 찍혀있는 점은 부호가 뭘까? 그죠?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겠죠? 맞니 강효가? 여기 있으면은 양수 컴마 음수가 되잖아. 그러면 그 양수 컴마 음수라는 게 그대로 누구누구의 부호야? 여기서의 지금 이 점이 무슨 점이야? 꼭지점이야. 그지? 자, 이 모양에서 꼭지점을 나타내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라고 여기서? P, Q라고. 그러면 그 P하고 Q의 부호가 방금 얘기한 뭐하고 뭐가 되는 거야? 자, 지금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런 데를 1사분면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2사분면, 여기를 3사분면, 여기를 4사분면이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사분면에는 찍혀있는 점들의 부호가 다 정해져 있어요. 1사분면에 찍혀있는 점들은 부호가 전부 점들의 부호가 플러스 컴마 플러스입니다. 이거 알고 있니 강효가? 그죠? 왜냐면 원점에서 오른쪽 위로 이동해야 되니까 플러스 컴마 플러스. 그럼 2사분면은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 3사분면은요? 아니지. 왼쪽 아래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4사분면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차 함수는 꼭지점이 여기 있잖아.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부호가 어떻게 될 거야?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누구의 부호라는 거예요? PQ의 부호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P의 부호는 플러스, Q의 부호는 마이너스라는 거를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사실 이 164번 문제는 지금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반형 상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A의 부호는 이미 판단했고요. C부터 갈게요. 이주야 아까 C는 뭐랬죠? 그러니까 C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쵸? y절편이 C라 그랬지? 그러면 지금 이 이차 함수가 y절편, 그러니까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을 보면 되니까 여기를 봐야 되잖아, 그지? 요 지점은 0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겠어? 마이너스겠죠. 자,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이제 우리는 이 B의 부호를 판단하는 것, 요것만 새롭게 배우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찾을 수 있고 이 B의 부호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만 배우면 되거든. 이거 하윤이 혹시 기억나니? 옛날에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B 구하는 B의 부호 구하는 거 우리 배웠었는데. 힌트 없어요? 힌트 사자성어. 사자성어요? 사자성어처럼 생긴 걸 하나 외워가지고 그걸로 B의 부호를 판단했었는데. 안 배웠나? 중등부 때 있던 친구가 하윤이밖에 없네요. 저 중간에 나갔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좌, 동, 우, 이 여기 들어왔어? 언제 들어왔지? 내가 얘기했니? 좌동우이 사자성어 같잖아, 그지? 무슨 뜻일까요? 좌동우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왼쪽이면 같다. 왼쪽에 있으면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입니다. 이 동은 같을 동이고요. 같을 동. 이는 다를 이예요. 좌우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 좌동우이 이것만 외우는 거예요. 이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좌동우이를 외워가지고 좌동우이가 뭐냐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그래프가 y축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치우쳤는지 이쪽으로 치우쳤는지를 가지고 좌우를 판단하는 거야. 희주야, 지금 그래프는 좌측으로 치우쳐 있나요? 우측으로 치우쳐 있나요? 우측. 그럼 우측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다르다 그랬잖아, 그치? 뭐가 다른 거냐면 A랑 B의 부호가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B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쵸?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거는 좌야, 우야? 좌죠. 좌측에 있으면 A의 부호랑 B의 부호가 어때? 같은 거야. 근데 윤서야, 지금 얘는 어디로 블록한 그래프죠? 위로 블록한 그래프죠? 위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A의 부호가 뭐였을까요, 여기서는? 마이너스였겠죠? 그럼 좀 전에 좌측에 있으니까 A의 부호랑 B의 부호는 서로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럼 A가 음이었으니까 B도 음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좌동 우위를 하나 외워가지고 B의 부호를 판단해 내시면 되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요 놈은 너무 쉬워. 알파하고 베타가 뭐라 그랬죠? 이차 함수의 x절편이라고 했지. 그러면 지금 그래프를 딱 보면 x축하고 두 번 만나잖아요. 근데 한 놈은 여기 있고 한 놈은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 중에 한 놈은 뭐고 한 놈은 음수고 한 놈은 양수인 겁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음인지 모르겠지만 한 놈은 음이고 한 놈은 양인 거야.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아요 이런 조건까지 하나 달아준다면 보는 순간 그럼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음이 되는 거고 베타가 양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 역시도 우리가 요렇게 2차 함수를 표현하는 세 가지 식의 형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뭐 부호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64번의 답은 몇 번이니? 1번입니다. 그치?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5번부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에 대한 문제인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기본적으로 항상 가해야 어느 점에서 만들어지죠? 2차 함수가 최대값을 갖거나 최소값을 갖는 건 항상 어느 점이죠? Y. 무슨 점?
꼭지점이야. 꼭지점. 그쵸? 이차 함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생긴 거 아니면 요렇게 생긴 거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요렇게 생겼다면 꼭지점에서 가장 어때요 값이? 가장 작죠? 가장 낮잖아. 높이가 낮다는 거 제일 작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요 지점에서 이 2차 함수는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태연아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지점이 가장 어때요? 그죠? 가장 높으니까 여기가 가장 큰 값을 갖는 최대값을 갖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가 뭐 3,1이다. 이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2차 함수는 x가 3일 때 재현아 무슨 값? 네. x가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최소값 1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뭐 2,5야. 자, 그럼 요때는 윤서야 뭐라고 말해야 될까? x가 몇일 때? 2일 때 무슨 값?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5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항상 꼭지점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같습니다. 그러면 165번은 1번이나 2번 같은 거는 보면 꼭지점이 그냥 보이는 모양이죠. 강효가 1번 꼭지점 어디? 그러니까 몇 컴마 몇을 대답해야죠. 3,2. 2번은 꼭지점 어디? 그쵸, 마이너스 3,0이요. 저 꼭지점도 보이고 어디로 볼록한지도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죠. 그치? 예를 들자면 2번 같은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쓴다면 희주야 뭐라고 써놓을 수 있을까? 2번은? 꼭지점이 요거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 무슨 값?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0을 갖는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인 거죠. 그치? 그래서 꼭지점이 바로 보이는 친구들은 그냥 대답을 하면 되는데 3번부터는 꼭지점이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돼? 꼭지점을 찾아야지. 그치? 꼭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전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표준형으로 바꿔볼 건데 3번을 여기다 좀 바꿔볼게요. 아 이거는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없네. 이미 사실 이게 표준형인 거나 마찬가지네. 그치? 재현아 이거 꼭지점 보여? 몇 컴마 몇으로 대답해야죠? 네.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4분. 에이 4분의 1,1. 야 그러지 말자. 앞에 있는 숫자가 꼭지점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은 그거잖아요. 2,1. 봐봐. 네. 지금 이 주어진 식을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 모양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1이 된 거야. 네. 과연 a, pq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이 모양이 이렇게 써지겠니? 일단 a 자리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치?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은 거야.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써졌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p가 얼마였단 얘기야? B가 빵이라는. 그렇지. p가 0이란 얘기죠. q는 얼마고? 그럼 Q는 1이죠. 그러면 꼭지점 뭐야? 빵, 1이요. 그렇지. 이렇게 꼭지점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3번 같은 건. 그러니까 3번 같은 건 표준형이기도 하고 일반형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자, 그럼 내려가서 다른 걸로. 자, 6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6번. 자, 6번 같은 거는 우리가 꼭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아까 배운 방법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강혁이가 해볼게요. 이거 꼭지점 찾으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 강혁아? 마이너스 5 그쵸. 괄호 열고 x제곱 어. 마이너스 2x 음 플러스 2 마이너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에 대한 반의 제곱. 1. 그쵸. 플러스 1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5 한 다음에 어떤 완전제곱식일까? 그렇죠. 자, 요거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럼 꼭지점이 어디야? 1,5 좋아. 자, 그럼 태연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지 태연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꼭지점 1,5죠. 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x가 1일 때 그렇지. 무슨 값? 최대값 최대값 5. 5를 갖는다. 오케이. 최대값 5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최소라는 게 꼭지점에서 나온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범위가 이렇게 잘라지면 좀 얘기가 달라요. 이거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범위의 제한이 있었어 없었어? 없죠. 그냥 전체 범위를 다 봤을 때 그런 거고, 범위의 제한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볼게요. 169번까지는 다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170번을 볼게요. 170번. 자, 170번은 이미 표준형으로 써있어. 희주가 한번 불러볼까? 꼭지점이 어딘 희주야? 마이너스 1,2요. 마이너스 1,2죠. 어디로 블록하죠? 위로. 위로 블록하죠. 그럼 우리가 위로 블록한 함수를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1,2라고 써놓으면, 자, 이차 함수는 항상 가운데 이렇게 좌우 대칭을 이루는 축을 갖잖아요. 그치? 그럼 희주야, 지금은 이 축이 x는 몇이죠? 마이너스 1. 그쵸? 이런 거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좌우가 대칭인 상황인데, 이 문제에서는 이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이 범위를 지금 표시해 볼 건데, 이 범위. 자, 가해야 마이너스 2라는 값은 이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쪽으로 몇 칸을 가면 돼요? 왼쪽으로 한 칸. 그쵸? 마이너스 2는 얘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왼쪽으로 한 칸을 가가지고 여기쯤에다가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라는 선을 그을 수 있어. 그러면 윤서야, 이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자, 여기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몇 칸을 가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몇 칸?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플러스 1이면은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럼 아까 요 정도가 한 칸으로 그렸으니까 한 칸, 두 칸, 두 배 정도 가서 요렇게 지금 여기쯤에 x는 1이라는 지점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 전체를 다 쓸 수 없고 빨간 점선 사이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범위에 제한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범위만 봤을 때, 소라, 요만큼의 범위만 봤을 때 그 중에 제일 높은 데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가 지금 여기인데 요 지점의 값이 그러면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그 다음에 요 범위 중에 제일 낮은 지점, 여기가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태연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프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만 딱 색칠해 놓고 그 색칠된 부분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최대, 제일 낮은 데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자, 여기가 지금 최대인데 요 지점의 y값을 찾으면 y값이 얼마예요? 이미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1,2였으니까. 그지? 최대값이 얼마? 2. 대문자 m은 최대값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문자고요. 여기는 이제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자, 요 지점의 y값이 얼마인지는 계산 한번 해주면 돼요. x가 1일 때의 y값이니까 1을 여기다 넣으면 되지. 1 넣어봐. 강혜가 얼마야? 1 넣으면 1 아닌데? 마이너스 2. 그쵸.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y좌표가.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구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최대 최소를 찾는 방식이죠.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바로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바로 밑에 2번 있죠? 요거를 지금 요 문제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 방식을 통해서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인지 찾아봅시다. 한번 해봐, 얘들아. 당연히 표준형으로 먼저 바꾸셔야 돼요. 자, 사용할 수 있는 구간 중에서 제일 높은 지점과 제일 낮은 지점을 찾아야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지점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갖겠어? 0 0에서 갖겠지. 0, 얼마야 이거? 1이지. 그래서 최소값이 1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1, 얼마야? 8이죠. 8. 그쵸? 네, 그래서 최소값은 1, 최대값은 8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구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이렇게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41에서는 174번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방금 배운 그 구간, 제한된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를 활용해야 되니까 일단 표준형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fx라고 써있죠. 자, 이놈을 이쪽으로 빼와가지고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했어. 태연아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괄호. 자, 완전 제곱식 만들면 뭘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밖으로 나가는데 요거 만나서 나가니까 어떻게 돼? 그쵸. 마이너스 18 플러스 k가 되겠네. 자, 그럼 윤서야 요렇게 써있을 때 꼭지점이 뭐예요? 몇 컴마 몇이에요? 얼마 컴마? 3 컴마? 그렇죠. 3 컴마 마이너스 18 플러스 k가 꼭지점이에요. 그리고 하윤아 어디로 볼록하지? 아래로 볼록하죠.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 놓으시고, 자, 가운데 센터를 지나가는 것을 그려가지고 여기가 지금 꼭지점의 x좌표 3입니다. 자, 그럼 1부터 4라는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소라 1은 3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몇 칸? 왼쪽으로 2칸. 그지? 왼쪽으로 2칸. 그러면은 여기쯤에 x는 1이 있고요. 4는 어때? 오른쪽으로 1칸. 이 거리를 잘 지켜서 그려줘야 돼요. x는 4.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요만큼입니다. 요렇게고요. 그림을 잘 그렸다면 이 그림에서부터 바로 찾을 수 있어. 어디서 최소고 어디서 최대인지. 그치? 재현아 당연히 어디서 최소야? 네. 어디서 최소값이야? 3입니다. 3에서 최소값이죠. 예. 그치? 태연아 어디서 최대값이야? 1에서 최대값이지. 이걸 우리가 이 그림에서 바로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림을 제대로 그린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요 지점이 지금 최소값을 갖는 지점인데 최소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11이라고 했어요. 이게 마이너스 11이래요. 근데 이 점이 곧 무슨 점이었죠? 꼭지점이었잖아. 그럼 아까 전에 여기 꼭지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이 꼭지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18 플러스 k, 이게 곧 얼마라는 거예요? 이거란 얘기지. 맞죠? 꼭지점의 y좌표가 이 값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18 플러스 k, 얘가 마이너스 11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몇이다? 얼마니? 7이죠. k 값 7. 자, 그 다음에 최대값. 최대값은 여기잖아. 지금 누가 봐도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자, 희주야 그럼 요 지점의 함수값이 최대값인데 1일 때 함수값이죠.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자.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뭐예요? 저 글씨가 안 보여요. 2x제곱 빼기 12x 플러스 k. 거기다가 1을 넣었어. 마이너스. 응? 이런 글씨도 안 보여? 3이요. 3이요? 마이너스 3 아니에요? 여기다가 1 넣었어. 1. x에 1 넣었어. 네. x에 1은 뭐예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k. 그지? 그 마이너스 10 플러스 k가 지금 요 지점의 값인 거잖아. 그쵸? 마이너스 10 플러스 k. 그런데 k 값 아까 전에 찾았거든. 7이라고 찾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k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고 그게 곧 이 함수의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대문자 m은 마이너스 3이고
K는 7이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1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그리고 11, 32.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유형 요거는요. 요거는 42까지만 나갈게요. 하나, 두 문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요? 자, 176번을 한번 봐봐. 176번 같은 거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 그랬잖아요. 예. 이게 되게 쉬워요. 맞아요. 이 x랑 y 두 개가 그냥 섞여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x들끼리 모아가지고 표준형 한 세트 만들어주고 네. y들끼리 모아가지고 표준형 한 세트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x끼리 y끼리 모아 2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4y 이렇게 모아요. 상수항 그냥 맨 뒤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 표준형 바꾼 것처럼 요 부분도 표준형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요 부분도 표준형으로 쓴다 이렇게 표준형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2로 묶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자, 요 자리에다가 강요가 뭐가 필요할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필요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y제곱 플러스 4y 그대로 두고 자, 요 자리에 이주야 뭐가 필요할까? 얘를 지금 표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필요하죠. 그쵸? 그리고 원래 있던 상수항 써주시고 이렇게 자, 그러면 2하고 x-2의 제곱이 나오고요. 여기 있던 마이너스 4가 밖으로 쫓겨납니다.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8로 쫓겨나겠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y에 대한 완전 제곱식도 만들어지죠.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요. 마지막에 남아있던 상수가 플러스 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모양이 이 괄호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상수항 다 합치면 이렇게 돼요. 이 모양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식의 값이 가장 작아질 때가 언제일까를 고민해 보는 건데 근데 왜 1이네요? 어디가? X 아, 이거 바꿨다. 쏘리. 2가 맞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요 모양이 언제 가장 작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네. x가 몇일 때일까? 0. 아니, x가 2일 때. 왜? 왜냐면 지금 이것의 제곱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0일 때가 가장 작지 않아? 기초에 0이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0이니까 x는 뭐야? 0이요. 아, x는? x는 2. x가 2가 돼야 이 빨간 부분이 0이 되면서 제곱시켰을 때 가장 작게 되죠. 예.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얼마가 되면? 빵. 빵이 되면. 그러니까 y가 얼마일 때? 마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래서 x가 2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때가 이 식이 갖는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겠죠. 강력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죠? 요거 일 때 이 식은 최소값을 갖는데 그 최소값은 그럼 뭐겠어? 맞아.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앞에 부분이 다 0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 끝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3이 이 식이 갖는 최소값이 되는 거죠. 맞나요? 할 수 있겠죠? 표준형으로 왜 또 왜 할 수 없어? 할 수 있지. 어려워요. 표준형 그냥 두 개 만든 건데. 그죠? 그래서 x, y가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넘어가면 비슷한 문제인데 약간 바꿔놓은 문제입니다. 약간 바꿔놓은 문제. 179번을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180번하고 181번은 안 풀어도 돼요. 지워. 180번이랑 181번 두 문제는 지우세요. 몰라도 돼. 우리는 179번하고 179번까지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9번에서는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A, B가 요거의 해라 그랬으니까 일단 1단계로 할 일은 얘를 뭐 한다?
여기다가 대입한다. 그쵸?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이거의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얘의 최대값을 찾으려면 요 식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가 하나인 게 좋아. 근데 지금 a도 있고 b도 있잖아. 네. 대신 a랑 b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 변수를 하나로 줄일 수 있죠. 이걸 b는으로 정리하면 2a-1이죠. 그치? 그럼 b가 2a-1이랑 같은 거니까 b 자리에 2a-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문자가 몇 개만 남겠어? 하나만 남겠죠. a라는 문자 하나만 남겠죠. 그렇게 변수를 하나로 줄인 다음에 그 식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b 자리에다가 저걸 집어넣으니까 요거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2a-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윤아 정리시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아니 4a 제곱 마이너스 4 요걸 분배시켰다 그러면은 4a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냥 a라는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인 거니까 얘도 표준형 바꿔버리면 되겠지. 그치? 자, 표준형 바꾸겠습니다. 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응? 묶었잖아. 이 자리는 뭐로 써야 돼?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치?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괄호 a 빼기 1의 제곱이죠. 자 이거 밖으로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 2 얘까지 하면은 1. 자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이 식을 바라볼 때는 항상 여러분 요런 식으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a가 몇일 때야 지금? a가 1일 때 자 이 식은 가장 어떻게 됐을까? 가장 작아졌을까? 가장 커졌을까? 커져요. 가장 커졌죠. 왜 가장 커졌을까? 앞에 마이너스잖아. 예. 앞에 마이너스면 어디로 블록해? 위로 블록하잖아. 그치? 그러므로 얘는 꼭지점에서 가장 컸을 건데 그 꼭지점이 지금 a가 1일 때인 겁니다. a가 1일 때 얘는 가장 커져서 최대값을 가졌을 텐데 그 최대값도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된다. 그럼 답은 1번이 됩니다. 그쵸? 오늘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2차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여기 부분 숙제를 잘 해보시고 만약에 오늘 설명한 내용 중에서 완전히 자기 걸로 아직 흡수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반복해서 좀 들어주세요. 알았죠? 반복해서 들어서 2차 함수에 대한 기본을 좀 탄탄히 합시다. 자, 42쪽까지 숙제가 되겠고 토요일날 역시 1시까지 시험지 잘 챙겨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시험지 안 나오네. 내가 나한테 있어가지고요. 내일 갈 때 좀 들러서 갖고 가. 제가 꺼내놓을게요. 알았죠? 1시까지 시험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수고했어요.